월요일 유튜브 채널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8월 21일 목요일. 오늘은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메인 뉴스로 이제 많이 올라오는 뉴스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허리케인 에린에 대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허리케인 에린이 지금 현재 최대 풍속 뭐 105마일까지 이렇게 또 되면서 카테고리 2급의 대형 허리케인으로 이렇게 또 커지게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 동부 해안가 거기에서 한 200마일 정도 이제 떨어진 곳에서 이 허리케인이 이렇게 또 만들어져 가지고 지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허리케인 위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폭이 1000마일 이상이나 되는 거대한 구름이 이렇게 또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0마일 범위 내에 폭풍권에 이렇게 또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이 허리케인이 본토로 상륙을 하지 않더라도 플로리다부터 이제 캐나다까지 굉장히 위험한 파도와 그리고 바다가 넘쳐 흐를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미 해안가에 있는 15개 주에서 해안 홍수, 뭐 강풍, 높은 파도, 립 커런트 같은 경보 발령을 이렇게 또 내리게 됐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아우러 뱅크스라고 하는 뭐 카운티가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피령이 내려졌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벌써 고속도로가 이렇게 또 침수가 되는 등 피해가 발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 4피트 가량의 폭풍 해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고 20피트의 이제 파도도 이렇게 또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파도가 이제 칠 거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 뿐만이 아니라 버지니아에서 메릴랜드까지 그 해안, 뉴저지주, 뭐 델러웨이, 뉴욕, 롱아일랜드, 뉴잉글랜드 이런 곳에서 해안 홍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 바다가 넘쳐 흘러가지고 홍수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한 그 해안가 주택들이 침수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도로들이 또 이제 침수가 될 수가 있다. 홍수가 바다로 인해 가지고 날 수도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벌뮤다 있지 않습니까? 벌뮤다에서도 이제 10피트에서 20피트 가량의 파도가 이렇게 또 넘쳐 흘러가지고 폭풍우가 이렇게 또 예상이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은 북쪽으로 이렇게 또 향하지 않습니까? 플로리다를 이렇게 또 거쳐가지고 노스캐롤라이나 뭐 계속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요번 주말에는 캐나다 동부 해안까지 이렇게 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은 나중에는 영국 아일랜드까지 이제 굉장히 약해져 가지고 도달할 전망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허리케인 에린이 카테고리 2로 굉장히 커지게 됨으로 해가지고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뭐 당연히 본토까지는 상륙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부 해안 전역이 파도, 홍수, 이한류 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범위한 피해가 유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해안가 근처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 동부 지역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은 좀 이제 조심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핸드폰을 이렇게 또 보시다가 앰버 알러트 같은 것들이나 대피를 하라 라고 이제 경보가 이렇게 또 뜬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좋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나저나 지금 이 동부는 허리케인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여기 이제 서부,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를 본다고 하면은 와, 엊그저께부터 날씨가 왜 이렇게 더워요? 어마무시하게 더워가지고 어제는 제가 여기 이제 3층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서 그냥 뻗어가지고 너무 더우니까 뭐 밥 먹고 자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사시는 분들은 더위 조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동부에 계시는 분들은 허리케인 조심하면 좋지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CNBC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관세를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무역 협정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체계를 이렇게 또 하면서 세부 내용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주요 대상은 자동차, 파머시, 뭐 제약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유럽산 이제 제품에 대해 가지고 최대 15%의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붙이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최혜국의 이제 대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이 관세를 이렇게 또 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도 전에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기 전보다는 확실히 굉장히 높아진 관세를 이렇게 또 적용을 받는다라는 그런 소리. 뭐 한때는 뭐 20%, 25%, 뭐 30%의 관세를 이렇게 또 붙이겠다라고 했는데 15%로 이렇게 또 떨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9월 1일부터는 항공기 부품, 뭐 일반 약품, 뭐 원료 같은 것들, 뭐 천연 자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기본 관세만 이제 적용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목재 같은 것들이나 반도체 같은 것들이나 뭐 제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최대 15%로 관세를 제한을 이렇게 또 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제약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반도체 같은 것들에 대해 가지고 뭐 100%의 관세를 붙이겠다, 250%의 관세를 붙이겠다 라고 위협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100%, 250%가 아니라 15%의 관세를 붙인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또 따꼬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대통령 항상 강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야. 제약에다가 뭐 100% 하겠다, 어제 뭐 큰일 났다 막 미국 막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15%, 최대 15%로 제한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미국에다가 붙이는 그 관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산 공산품에 대해 가지고 전면 무관세화 한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부 다 0% 관세를 매기겠대. 미국은 유럽한테 15%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했는데, 유럽은 0% 관세를 매기겠다.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 및 그리고 해산물 시장에 대해 가지고 접근을 확대를 해주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농산물도 다 열어주고 해산물 시장도 다 열어준대요. 와, 이 유럽이 엄청나게 많이 뒤로 뺐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산 에너지 7,500억 달러를 이제 구매를 하겠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다가 6천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냥 약속만 한 것이지 뭐 구체적으로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은 없다고 합니다. 법적 구속력도 없고 그냥 하겠다라고, 이제 6천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대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말만 우선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그냥 기분만 이렇게 또 맞춰주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국산 군수 장비 같은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또 사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제 관세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럽에서 특히 뭐 벤츠 같은 거, 독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유럽 자동차들을 많이 미국에다가 이렇게 또 팔지 않습니까? 벤츠, BMW, 포르쉐, volkswagen 이런 거 다 이제 독일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제 자동차의 관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유럽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부품들에 대해 가지고 조건부 15%의 관세를 이렇게 또 붙이겠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기존의 27.5%의 관세, 자동차 관세에서 절반 가까이 낮아진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때 이렇게 또 위협을 한 것이, 자동차들에 대해 가지고, 부품들에 대해 가지고 관세를 30%로 붙여버리겠다, 유럽산들에 대해 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위협을 이렇게 또 했는데, 30%가 아니라 15%로 관세가 낮아졌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은 다 따꼴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강하게 얘기를 한 다음에 다 뒤로 내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위협만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에는 뭐 15%의 관세까지 이렇게 또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자동차 업계는 여전히 연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이제 볼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취임을 하다 보니까 네, 유럽은 어느 정도 이제 자동차 산업,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곳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러면서 네, 이제 이 약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제약계에 대한 이제 관세도 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유럽산 의약품 이제 관세도 최대 15%로 상한을 이렇게 또 두겠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 같은 것들에 뭐 100%, 250%의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다 딱고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100%가 아니라 250%가 아니라 최대 15%의 관세를 물리겠다. 최대 15%. 그러면서 미국은 이 제네릭 그 복제약 있지 않습니까? 복제약에 대해 가지고 가격 정책 적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해외 저가의 이제 약 가격들을 이제 기준을 이렇게 또 반영을 해가지고 미국 내 약값을 인하를 이렇게 또 하도록 시도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제약 업계를 가격을 남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가격도 이렇게 또 내리고 좀 해라라고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노바티스,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로슈 같은 이런 이제 제약 회사들에서 이제 미국에다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발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디지털, 뭐 주류 같은 분야에서 이제 관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디지털 서비스법 있지 않습니까? 빅테크 규제를 이번 협정에서 제외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와인이나 뭐 증류주 같은 뭐 위스키나 이런 술 같은 것들에도 범위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으나 협상의 여지를 이렇게 또 남겼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이제 건드리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아직까지는. 어쨌든 간에 미국은 15%의 상한 관세를 이렇게 또 둬가지고 압박을 굉장히 완화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세게 붙이려고 했다가 많이 이렇게 또 완화를 한 이유는 유럽에서 에너지 구매를 이렇게 또 하겠다. 투자를 더 미국에다가 많이 하겠다. 시장을 더 개방을 이렇게 또 하겠다. 뭐 미국 공산품들에 대해 가지고 전면 무관세화 그리고 농산물 시장 열어주고 뭐 해산물 시장 이제 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큰 양보를 이렇게 또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럽에 대해 가지고 많이 낮췄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 내부에서는 이거는 불균형적인 그런 이제 거래를 미국이랑 이렇게 또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국한테 불만이 여전히 굉장히 높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이랑 뭐 유럽이랑 관세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합의를 이렇게 또 봤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심각한 그런 이제 관세를 이제 붙이지 않는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안정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기에 이 뉴욕타임즈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아메리칸 비즈니스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서바이벌 모드로 진입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관세 정책을 발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해방의 날이다. 뭘 해방을 하는지, 뭘 해방을 해? 관세 정책을 때리면서 뭘 해방을 해? 리베레이션 데이다. 라고 하면서 관세 정책을 이렇게 또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날이 가면은 갈수록 관세가 진짜 계속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계속 이제 유예를 하다가 계속 유예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관세가 이렇게 또 붙어가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이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들,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이 서바이벌 모드로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를 했었을 때는 그때는 관세가 붙지가 않았어요. 발표만 했었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버틸 수가 있었지만 그런데 지금부터는 진짜 서바이벌 모드이다. 진짜로 관세가 이렇게 또 붙기 때문에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의 관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최소 30%의 수입세가 부과가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소 30%, 30%부터 관세가 더 오를 수 있다라. 그러니까 이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의 관세가 붙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최소 30%의 관세가 지금 붙게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또 수입을 하고 있는 철강들에 대해 가지고 알루미늄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50%의 관세가 이렇게 또 붙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특정 품목들은 83% 이상의 관세가 이렇게 또 붙게 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 평균 수입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전체 평균의 관세율을 본다고 하면은 18.6%의 관세가 지금 붙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 내에서 9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1930년대에 대공황이 오지 않았습니까? 대공황 이후로 가장 높은 관세를 지금 우리 미국이 겪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막 택 이펙트를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예를 이렇게 좀 들어주고 있는데, 중소기업 PM 사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리처드 메이라고 하는 어느 이제 의료용 침대를 이렇게 또 팔고 가라지도 이렇게 또 제조를 이렇게 또 하는 업체를 운영을 이렇게 또 하는 창업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산 부품 수입세가 지금 83%가 지금 부과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수입을 하는 그 부품들이 83%의 관세가 붙게 됐다. 그래가지고 우리들은 지금 전혀 돈을 벌지 못하고 지금 서바이벌 모드로, 생존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직원들을 엄청나게 많이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비용 절감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 없다. 비용 절감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12시간, 하루에 12시간씩 계속해가지고 이제 고객을 이렇게 또 찾으려고 뭐 엄청나게 노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지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중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어느 이제 기업을 이렇게 또 중소기업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하워드 밀러 시계 회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미시건주에 있는 어느 시계 회사라고 한다고 하는데 99년 전통의 가족 기업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뭐 주택 시장의 침체가 이렇게 또 있고, 그리고 이제 관세가 너무나 이렇게 또 세게 이제 먹다 보니까 폐업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중소기업들이 폐업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지금 뭐 서바이벌 모드로 이렇게 또 들어가고 있고, 진짜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직원 해고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고, 비용 절감 같은 거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은 뭐 제니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뉴욕시에서 장난감 가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웨스트사이드 키즈라고 하는 장난감 가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폐업을 이렇게 또 해버렸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이제 폭등을 이렇게 따다 보니까 아무도 안 사지. 그 가격에 그 장난감을 누가 사?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폐업을 해버렸다. 내가 첫 번째로 이렇게 문을 닫았지만, 그런데 다른 가게들도 다 무너질 것으로 나는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아기 장난감 업체 베이비 페이퍼를 이렇게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원가가 25%가 상승을 해버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는 바이든 대통령 그 시절에는 정부가 도와줬다. 정부에서 엄청나게 뭐 론 같은 거 해주고 뭐 엄청나게 다 도와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는 아무런 도움이 없다, 아무런 지원이 없다 라고 불만을 이렇게 또 하면서 원가만 지금 오르고 있고, 도대체 비즈니스를 이거를 하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홀리 이브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자연주의 화장품을 이렇게 또 파는 창업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담 램이라고 어떠한 이제 뭐 화장품 가게가 있다고 하는데, 팬데믹 동안에는 급성장을 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관세 폭탄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단가가 200%가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즈니스를 이렇게 떠면서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대출금 그 내는 것조차 버겁다라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트럼프 지지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지지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줬는데 자기 비즈니스가 지금 엄청나게 힘든 거야. 그래가지고 백악관에다가 탄원서를 지금 제출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 등뼈 같은 그런 존재인데, 미국에서 중소기업들, 미국에서 중산층들이 잘 버텨줘야지만 미국이 진짜 잘 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중소기업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다 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아빠가 탄원서를 지금 이렇게 넣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도 트럼프 대통령을 뽑아놓고 보니까 이거 뭐야, 진짜 큰일 났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 바보 같은 사람이지 않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마가 같은 사람들은 머리에 든 게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중산층들 다 죽이는 그런 정책밖에 안 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또 테이크 이펙트가 되다 보니까 지금 진짜 나한테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깨닫기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아, 잘못 뽑았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백악관에 지금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당신 때문에, 이 관세 정책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죽고 있어 라고 이제 탄원서를 지금 넣고 있다고요. 벌써 늦지 않았나. 앞으로 3년 반 이상을 3년 반 정도 나오죠. 3년 반 정도를 더 참아야 하는데 앞으로 미국은 더 난장판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글로벌 공급망에 가장 크게 의존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충격을 직접적으로 흡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중산층들, 미국에 있는 이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 중에 트럼프 대통령을 찍었던 사람들은 다 개고생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는, 바이든 대통령 때는, 그때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거든요. 막 엄청나게 론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미국이 침체기에 왔어야 되는데 침체기가 안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침체기 안 왔었던 거를 인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관세 정책을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 인위적으로 미국에 있는 중산층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내년에 어떻게 될까요? 뭐 당연히 좀 이제 큰일 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코로나 때랑 이제 다르게 정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생존 모드로 전환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사람들을 자르고 있고, 지금 비용 절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아무것도 지금 뭐 투자 같은 거 당연히 못하고 그냥 생존 모드, 서바이벌 모드로만 지금 비즈니스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그냥 중국을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이 중소기업들, 그리고 소비자들한테 어마무시하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나는 중국을 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관세 정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관세 정책은 미국 사람들이 내야 하는 것들이거든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수입업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중국에서 내는 세금이 아니야. 우리들이 내는 세금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게 무엇이냐? 지금 부자들한테 엄청나게 그 인컴 텍스를 깎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한테 그 지금 인컴 텍스를 이렇게 또 깎아주고 있는데, 대기업들한테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세금을 이렇게 또 감면을 이렇게 또 해주면서 지금 관세로 세금을 지금 뜯고 있다라는.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고 우리들한테 세금을 지금 뜯어가고 있어요. 다른 식으로. 겉 포장은 중국을 견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깊이 좀만 들어가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부자들한테 감세를 해주고 우리들한테 세금을 뜯어간다.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들은 이거를 몰라. 바보 멍충이들인가? 아니, 지금 뉴스에서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몰라.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내가 지금 타격을 입고 있다 보니까 내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은 관세를 내야 하네
내가 내는 것들이잖아.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기 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야. 계속 뉴스에서 계속 나왔던 건데, 진짜 내가 지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잘못 뽑았다. 네, 그래가지고, 네, 막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그 사람들 막 탄원서를 적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선생님, 이거 계속 이대로 가면 우리가 죽어요. 탄원서를 계속 내고 있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 안 봐요. 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은 요번에 마지막 임기거든요. 부자들만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기만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정책들만 다 해놓고, 그리고 끝내버릴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을 하지가 않습니다. 미국이 잘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중산층이 잘 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은 무엇이다? 부자들, 탑 1%만 잘 살게 하는 그런 정책들만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실제로 골목 상권들, 네, 중소기업들이 지금 네, 생존 모드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 무너지게 생겼어. 네, 좀만 있으면 네, 내년에 뭔가 일어나도 큰 것이 이렇게 또 올 수가 있지 않나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다 AP통신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러시아가 또 메이저 드론 그리고 미사일 공격을 우크라이나에다가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대규모 공습을 또 어제 했대요. 그러면서 어제는 드론 574개를 이렇게 또 보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미사일 40개를 이렇게 또 보내가지고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집중 공격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공격은 올해 들어가지고 세 번째로 큰 드론 공습이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 1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리비우에는 주택 26채가 파괴가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유치원, 뭐 행정 건물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또 파손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 전자제품 공장도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었던 600여 명 중에 6명이 부상을 당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가 주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은 군수 산업 시설을 우리가 공격을 한 것이다 라고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민간 피해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발생을 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저번 주 이제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평화 협상에 대해 가지고 노력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노력을 이렇게 또 하는 도중에 더 심하게 지금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지.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는 협상 조건을 제시를 이렇게 또 하면서도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외무장관은 사전 합의가 없는 정상회담은 불가하다. 먼저 다 얘기를 하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자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이제 좀 이제 러시아를 더 압박을 좀 해달라라고 이제 촉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국무장관 이제 마르코 루비오가 이 유럽 국가 이제 안보 보좌관들과 이렇게 또 만나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안보 보좌관들이랑 이렇게 또 만나가지고 논의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서방 국가들의 이제 군사적인 보장을 이제 평화 협정의 핵심 조건으로 지금 요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보 보장안이 아마 이제 다음 주쯤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푸틴 대통령이랑 직접 회담을 이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만약에 뭐 젤렌스키 대통령, 푸틴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제 3자 회담 같은 걸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 회담 장소로는 뭐 스위스 아니면은 오스트리아 아니면은 터키에서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평화 협상을 뭐 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제스처를 이렇게 또 취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평화 협상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지막 경고이다. 평화 협상 하지 않으면은 엄청난 이제 제재가 들어갈 거야. 또 제재. 관세 전체 또 얘기하고 공격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지. 트럼프 대통령.
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만났는데 제스처를 취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네, 지금 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말을 하는 거랑 행동이 지금 다르다라는 그런 소리지. 네, 지금 이 러시아는 더 강력하게 네, 이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예, 지금 뭐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왜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예, 밀어줬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너무나 짜증이 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도 CNN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텍사스에서 네, 리디스트릭팅 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선거구 이제 다시 그리는 거 그거를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고 합니다. 하원에서 이렇게 또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캘리포니아도 네, 리디스트릭팅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하면서 네, 지금 헌법 개정안 뭐 관련 법안 3건을 주의회가 목요일에 표결을 할 예정이다. 오늘 표결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이제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그 선거구 네, 재조정위원회가 이렇게 또 만든 기존의 선거구 그 맵을 무력화하고 네, 새로운 지도를 예,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왜냐하면은 이 텍사스 공화당이 선거구 재조정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선거 전략을 예,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선거구 네, 맵을 다 재조정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공화당 의원을 5명을 더 지금 텍사스에서 이렇게 또 뽑으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도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똑같이 5석을 더 추가를 이렇게 또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민주당 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유권자들의 투표가 이제 특별 선거가 이렇게 또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또 광고도 해야 되고 막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돈만 지금 나가게 생겼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공화당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는 공화당이 이러면은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또 했는데 기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민주당은 이 계획을 한 대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텍사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공화당이 이렇게 또 밀어붙인 이 텍사스에서의 리디스트릭 그 맵 이렇게 또 하는 거 그거 세후에 선거구안을 88대 52로 통과를 이렇게 또 시켰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오늘 중으로 이 주 상원도 승인을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다. 하원에서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상원에서도 이제 오늘 중으로 이제 승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에버 주지사, 텍사스 주지사가 이제 서명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공화당은 최대 5석 추가 확보가 될 수가 있어 보인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뉴섬 주지사가 뭐 어제부터 계속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제 이 SNS상에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로 막 AI 그림 막 그려가지고 뭐 자기가 팽인 것처럼 그 앉아있는 그 AI 그림도 이렇게 또 올리고 막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막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똑같이 이렇게 또 따라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그 얼굴 대신에 뉴섬 주지사 얼굴 AI 이렇게 또 입혀가지고 올리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머킹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예요. 머킹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조롱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이거 봐라.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하는 거 똑같이 내가 이렇게 또 따라하고 있으니까 지금 막 공화당이 지금 뭐 하는 거냐. 막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봐라. 너네 대통령이 하는 거 똑같이 따라하니까 어떠냐. 우습지? 라고 뉴섬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 어쨌든 간에 이제 뉴섬 주지사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텍사스에서의 리디스트릭팅 맵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거는 진짜 꼼수 중에 꼼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계속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도 이렇게 또 나서가지고 뉴섬 주지사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한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전국 지도부에서도 캘리포니아가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 텍사스에 이제 대응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텍사스에서 5개 이 공화당 의석이 이렇게 또 나오니까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5개 민주당 의석을 이렇게 또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전략적인 대응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막 엄청나게 쓸데없는 돈들이 막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욕 있지 않습니까? 이 권력을 계속 더 쌓으려고 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나 개짜증나지 않나.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넘어가는 사람들, 이 트럼피들, 이 마가들 정신 좀 차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조만간 다 정신 차리지 않을까? 내년 된다고 하면은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중산층들이 트럼프 대통령 잘못 뽑았네. 이거 큰일 났는 걸, 폐업을 하게 생겼는 걸 이라고 이렇게 또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산층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 자신의 친구들만 도와주고 있는 그런 정책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이 애플에서 그 애플 워치 있지 않습니까? 애플 워치에서 새롭게 그 혈중 산소 포화도 측정을 하는 그 기능이 포함이 돼가지고 이렇게 또 팔았다가 그러다가 2023년도에 이 마시모라고 하는 이 기업에서 이거는 우리의 특허를 침해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송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소송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이 애플 워치에서 그 기능을 빼가지고 그냥 팔았거든요. 혈중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또 계산을 하는 것을 빼고 이제 팔았는데, 그런데 다시 재설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기능을 이제 다시 복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시모에서 지금 반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미 당국에서 애플 워치의 산소 포화도 기능 요거를 다시 허용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거는 권력 남용이다, 절차 위반이다 라고 주장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는 통보도 받지도 못했고 언론을 통해서 우리들도 이렇게 또 알게 됐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반발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시모에서 또다시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애플워치가 혈중 포화도 그 계산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다시 쓸 수 있게 됐느냐, 요거는 우리 기술이다. 그런데 애플에서는 재설계를 해가지고 그 기능을 이렇게 또 보면은 마시모의 그 특허를 돌아갔다고요. 그래가지고 허용을 이렇게 떼준 건데, 그런데 이제 마시모는 어차피 똑같은 기능이다 라고 이렇게 또 하면서 다시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더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애플은 아직도 소송 중에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이렇게 또 통해 가지고 그 기능을 우회를 해 가지고 복원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마시모에서 이 기능을 우회를 하더라도 우리 기술이지 않느냐라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다시 소송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런지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애플워치 사용자들은 다시 산소 포화도 기능 쓸 수 있나 봐요. 업데이트 한번 이렇게 또 해보시고 쓸 수 있는지 확인을 이렇게 또 해보시는 것도 좋지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사이버 트럭이 날아다니고 있는 그 사진을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이거를 만들어야 할까라고 이렇게 자신의 SNS 서비스에다가 이렇게 또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론 머스크가 장난식으로 이렇게 또 올린 거죠. 실제 가능성은 굉장히 낮죠. 굉장히 낮지만,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 X에서 이렇게 또 이용을 하고 있는 로켓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용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호버링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일론 머스크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그냥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목을 끌기 위해 가지고 그냥 장난식으로 이렇게 올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사이버 트럭 그 무거운 게 떠다녀? 그 떠다니려면은 앞으로도 10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이제 모델 Y L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모델 Y를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이 3열 시트,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모델 Y가 지금 이렇게 또 팔리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3열 시트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앉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또 개선을 한 모델 YL을 중국에서 이제 출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모델 YL이 어쩌면은 미국에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생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들이 2026년도 말 이후에나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또 얘기들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영원히 없을 수도 있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테슬라 모델 Y L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 모델 X가 안 팔릴 거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경쟁을 이렇게 또 해야 하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Y L을 본다고 하면은 맨 뒷좌석이 뭐 테슬라 모델 X보다 더 좋다는 그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테슬라 모델 Y L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테슬라 모델 X랑 직접적으로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까 테슬라 모델 X가 안 팔릴 거다라는 그런 소리죠. 테슬라 모델 X보다 더 싼데 안에가 더 커. 3열 시트까지 돼가지고 어른도 어느 정도 이제 키 큰 어른은 말고 뭐 여성분들도 앉을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는 안 들어올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소리죠. 뭐 X뿐만이겠습니까? 기존 이 모델 Y도 판매가 굉장히 어려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테슬라 모델 Y L이 이렇게 또 나왔는데, 기존의 테슬라 모델 Y보다는 확실히 더 비싸다고 합니다. 거의 $10,000 정도 비싸다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4이 지금 티저가 이렇게 또 나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이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4는 진짜 이 자동차가 살아있는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네요. 이 지각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진짜 이 AI처럼 행동을 이렇게 또 하고, 진짜 이 테슬라 차량이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처럼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버전 12 이후에 최대 업데이트이다. 만약에 이 버전 14이 다 이제 릴리스가 된다고 하면은 최대 업데이트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버전 14는 파라미터가 10배가 증가를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들을 잡으라는 그런 이제 알림이 굉장히 감소를 이렇게 또 할 것이다. 이 AI가 거의 대부분 운전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면서 더 인간 같은 주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4도 감독이 아직도 필요하기는 필요하다. 서퍼바이저가 이제 필요하기는 필요하지만, 그런데 완전 자율주행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지금 테슬라에서 로보택시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범 운행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이 로보택시가 이제 시범 운행이 이렇게 또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전 웨이모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냥 우버일 뿐이다. 사람이 앉아 있거든요. 텍사스에서는 조수석에 앉아있고, 여기 이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운전석에 앉아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법률상 꼭 사람이 앉아있어야 한다고 해요.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우버 아니느냐. 그냥 우버 사람이 앉아있는데 풀 셀프 드라이빙 틀어놓고 이제 가는 그냥 우버이지 않느냐. 사람이 진짜 없어야지 완벽한 로보택시이지,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게 무슨 로보택시냐고 이렇게 전 웨이모 CEO가 비판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로보택시가 나오면은 그때 알려줘. 나 그냥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전 웨이모 CEO가 좀 이제 조롱 같은 얘기를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 테슬라에 대한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테슬라는 요즘 들어가지고 괜찮게 하고 있긴 있지만, 그런데 별로 상황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계속 한번 뉴스를 이렇게 또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 하락세로 출발을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2%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0.1%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도 이제 마이너스 0.1% 정도에 이렇게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S&P 500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최근 이제 며칠 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지수들을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최근 들어가지고 이 엔비디아, 메타, 팔란티어 같은 그 기업들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분명히 지금 뭔가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또 이제 주요 뉴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주식 뉴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월마트가 이 분기 실적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매출은 예상치를 이렇게 또 상회를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은 정만치의 미달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또 빠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2022년도 이후에 첫 분기 어닝 미스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월마트에서는 올해 연간 가이던스는 오히려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월마트에서도 매출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런데 이익이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익이 줄어드는 게 뭐야? 다 관세로 나갔다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려가 부각이 이렇게 또 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4%가 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내일 이제 금요일에 제롬 파월 의장이 잭슨 홀에서 이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 제롬 파월 의장이 이 연준에서 언제 금리를 인하를 할지에 대한 그 힌트를 이렇게 또 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 마켓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이제 80%가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막 100%이다, 뭐 99%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지난 7월달 이 FOMC 의사록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때 지난 7월달에는 노동시장이나 인플레이션이 좀 이제 불안이 많이 되고 있다, 그런 언급이 이렇게 또 많이 되고 있어가지고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렇게 또 많았는데, 그런데 아직 금리나 시점은 아니다 라는 그런 의견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과연 내일 이제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어떻게 이렇게 또 할지 그 연설을 이제 잘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 이제 연설을 한 뒤로 또 이제 주식 시장이 요동을 이렇게 또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3만 건을 이렇게 또 기록을 이렇게 또 하면서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6월달 이후로 최고치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 제조업 지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0.3이 나왔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 위축 신호이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상이 7이었는데 예상이 7, 그런데 마이너스 0.3이 나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물가 지표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22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이렇게 또 찍고 있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하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런 뭐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그런 이제 정책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신규 프로젝트들을 불허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시절에는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발전소 같은 것들은 이제 안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지. 신규 프로젝트들을 전혀 허가를 하지 않겠대.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급증을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전기차들을 계속 이제 많이 팔고 있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많이 이렇게 또 팔고 있고, 인기가 식었기는 식었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AI 붐으로 인해 가지고 이 AI 칩을 이렇게 또 돌리는 데 있어 가지고 전력이 엄청나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석탄, 화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금 고수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업계가 이제 반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뭐 지금 요동을 칠 준비를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올해 말 내년 초에 경기 둔화가 분명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우리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이 빌리어네어들, 지금 이 억만장자들은 어디에다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또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리어네어들의 이제 가족 투자사들 있지 않습니까? 패밀리 오피스들은 2분기에 주식 전략을 어떻게 짰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요 포트폴리오를 많이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큰 영향을 줘가지고 주식시장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많이 이렇게 또 바뀌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빌리어네어들의 이제 가족 투자사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성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단위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또 관리를 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지금 많이 이렇게 또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주식을 뭐 여기저기 이렇게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특히 이 카지노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라스베가스 샌즈 같은 그런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매도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전쟁의 우려로 인해 가지고 많이 매도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주들 같은 것들을 많이 이제 조정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뭐 코펄맨 같은 투자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매도를 하고 알파벳을 이제 90%로 이제 축소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밖에도 이 아마존이나 뭐 제약주 같은 뭐 37개 포지션도 이제 매도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주요 매수 전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어떤 것들은 많이 팔긴 팔았는데 어떠한 것들을 또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반도체나 AI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샀다. 그래가지고 이 AI 주식들이 그렇게 오른 거야. 지금 이 억만장자들이 AI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래가지고 이 엔비디아 주식 500%를 이렇게 또 확대를 한 그런 이 투자사도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투자사는 소로스 펀드는 엔비디아를 93만 주 이상 구매를 했다. 요번에 얼마 전에 라고 한다고 하고, 그리고 어떠한 이제 또 투자사는 인텔을 800만 주 매수를 하고 TSMC 75만 주를 매수를 했다. 그리고 어떠한 투자사는 TSMC의 포지션을 확대를 했다. 그러니까 이 AI 그리고 이제 칩들을 이렇게 또 만드는 그런 주식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샀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거밖에도 이 에너지주도 이렇게 또 샀다. 뭐 써놓고 뭐 에너지 트랜스퍼 LP, 아틀라스 에너지 이런 주식들도 이렇게 또 확대를 이렇게 또 했다. 아무래도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이런 거 이제 프로젝트들 다 캔슬을 이렇게 또 해버리고 이제 앞으로 뭐 허가도 안 줄 거고, 그리고 에너지 발전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 뭐 화력 발전소를 더 이렇게 많이 쓰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는 이제 에너지 기업들 확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헬스케어, 이제 항공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매수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델타에어, 뭐 유나이티드에어, 뭐 요런 항공주들도 이렇게 또 많이 사고, 그리고 유나이티드 헬스 그 그룹도 많이 이렇게 또 매수를 이렇게 또 했다. 라고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원래는 이런 이제 억만장자들은 장기 투자 성향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이렇게 또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많이 지금 흔들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기회를 이렇게 또 포착을 해가지고 공격적인 매수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억만장자들도 있다. 지금 이 AI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일부 이 억만장자들은 매도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불확실성을 회피를 하는 그런 억만장자들도 이렇게 또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저가 매수 같은 것들은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이제 많이 떨어진 그런 주식들은 이렇게 또 사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이 주식의 움직임이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공부를 하시고 하는 것을 이렇게 또 추천을 이렇게 또 드리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집을 좀 이제 싼 거를 이렇게 또 사가지고 픽스를 해가지고 플립을 하는, 집을 이제 돈을 벌기 위해 가지고 좀 이제 허름한 거를 사가지고 이제 고쳐서 파는 그런 이제 픽스 앤 플립 주택 시장이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분기 대비를 해가지고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이랑 대비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면은 큰 폭으로 이제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경제 불확실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이제 큰 게 올 것으로 이렇게 또 짐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지금 높은 모기지 금리, 그리고 재판매 주택 재고가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픽스 앤 플립 같은 거 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소리죠. 지금 이 주택 판매 속도가 둔화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이 자금이 잠식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집을 샀다가 빨리 팔아야지만
다른 집을 다시 사가지고 이제 픽스 앤 플립을 이렇게 또 하는데, 그런데 주택 판매 속도가 너무 느려졌다. 잘 팔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력이 지금 부족해졌다. 약 3분의 1의 플리퍼가 인력 부족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 불체제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내쫓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일을 안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재료비도 상승을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비도 사상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픽스 앤 플립을 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가지고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 어떠한 사람은 막 10채를 사가지고 막 10채를 다 플립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막 3-4채만 사가지고 굉장히 적게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지금 확실히 부동산 시장도 슬금슬금 얼어붙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마무시한 불치자들을 이렇게 또 내쫓고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단속을 이렇게 또 하고 있음으로 해가지고 미국 노동력이 지금 감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외국 출생의 노동자들의 수가 120만 명이 감소를 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미국의 노동력이 계속 이제 하락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이것은 모두 다 무엇 때문이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이민 정책 때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소방을 확대를 하고 출생 시민권제를 지금 폐지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망명 같은 거 제한을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고 싶어도 지금 일을 못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의 불체자들을 미국에서는 이렇게 또 체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목표는 3000명이라고 한다고 하는데, 계속해가지고 더 많은 불체자들이 체포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노동력이 감소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경제 성장 속도를 둔화를 시킬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된다고 하면은 임금이 상승을 이렇게 또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을 이제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인구 성장도 더딜 것이고, 그리고 사회보장 그런 기금 같은 거에 소셜 세큐리티 그 텍스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안정성에도 이제 부담이 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굉장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미국을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음료를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코코넛 워터 있지 않습니까? 코코넛 워터 음료를 지금 확대를 해가지고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스타벅스는 코코 마차와 그리고 코코 콜드브루 음료를 400개 이상의 매장에서 이제 테스트를 이렇게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새로운 음료, 특히 이제 코코넛 워터를 이렇게 또 이용을 한 그런 음료수를 이렇게 또 만들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좀 더 건강한 그런 음료수 같은 것들도 찾고 이제 식품들을 이렇게 또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건강과 이제 웰빙 이런 것들의 이제 트렌드에 이렇게 또 맞춰가지고 지금 이 스타벅스에서 이런 음료들을 테스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맞춤형 이제 냉음료, 콜드 음료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건강 음료, 지향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젊은 세대 수요를 지금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는 백 투 스타벅스라고 하는 전략을 이렇게 또 하면서 매장을 리노베이션을 하고 메뉴를 이제 개선을 하고 젊은 고객의 만족도를 지금 증가를 시키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의 주 고객층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제네레이션 Z 세대들,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이렇게 또 차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을 위한 그런 음료수를 더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건강 웰빙 음료를 더 혁신적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사업 확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스타벅스, 네, 뭐, 한동안 좀 이제 뭐, 휘청휘청 거린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제 좀 많이 내려갔었는데, 그런데 다시 이렇게 잘 상승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네, 또 얘기 뉴스를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네,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네, 메타에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들여가지고 AI 전문가들을 막 여기저기서 막 다 빼왔잖아요. 네, 다 빼왔는데, 네, 그런데 네, 지금 이 메타를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네, 메타는 네, 새로운 이 AI 부서 네, 채용을 지금 네, 잠정 중단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런 채용을 이제 잠정 중단을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네, 메타에서는 조직을 재구성을 이렇게 또 하고, 네, 그리고 네, 연간 예산 네, 계획을 이렇게 또 네, 짜면서 기본적인 네, 조직 계획이다 라고 메타 측에서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중단한 것이지, 어느 정도 이제 재구성을 이렇게 또 하고 연간 예산을 이제 잘 맞춘다고 하면은 다시 이제 채용을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제 메타의 이 AI 팀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4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또 나뉜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우선 첫 번째로는 머신 슈퍼 인텔리전스 개발팀을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AI 제품 개발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인프라 개발팀,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장기 프로젝트 연구팀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이제 메타의 AI 팀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팀의 목표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이 AI를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슈퍼 인텔리전스, 와, 만약에 이 메타에서 진짜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이 AI가 이렇게 또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야, 메타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메타에서 어마무시한 돈을 이렇게 또 들여가지고 막 이 AI 인재들을 막 흡수를 엄청나게 이렇게 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케일 AI 지분도 49%를 이렇게 또 인수를 하면서 143억 달러를 이렇게 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뭐 창업자를 뭐 흡수를 하고 그러는 등 이 AI에다가 투자를 어마무시하게 메타에서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는 이 메타에서 AI 투자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빠르다 라는 우려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기술주들의 이제 매도세가 메타뿐만이 아니라 뭐 엔비디아 해가지고 기술주들의 매도세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이렇게 또 발생을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버블이 많이 쌓인 게 아니느냐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샘 알트맨, 이 오픈 AI CEO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AI가 버블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가지고 이 반도체 기업들, 뭐 AI 기업들 이런 주가가 좀 이제 내려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지금 이 분석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메타나 이 AI 기업들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이제스션 모드, 소화 모드로 이렇게 또 들어간 것일 뿐이다. 지금 엄청나게 투자를 하면서 막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이제 소화를 시키면서 적용을 이렇게 또 해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은 잠깐 멈춰 있지만 이 AI는 계속 이제 발달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AI는 다들 알지 않을까요? 이제 앞으로 이 AI가 전 세계를 지배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치폴레 있지 않습니까? 치폴레가 짚라인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드론 그 딜리버리 뭐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짚라인이랑 이렇게 또 협업을 이렇게 또 해가지고 치폴레가 드론으로 이제 배송을 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 시험 배달을 지금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시험 서비스 지역은 텍사스, 달라스 지역 일부 고객을 상대로 해가지고 짚라인 앱에서 주문을 이렇게 또 받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제 텍사스, 달라스에 이렇게 또 사시는 분들 중에 짚라인에 이렇게 또 들어갔는데 자신이 이렇게 또 주문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주문을 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폴레에서 이제 주문을 이렇게 또 받으면은 브리또를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짚라인 그 드론에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드론이 자동으로 픽업을 한 다음에 이제 배송을 이렇게 또 한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예, 이 드론이 목적지에 이렇게 또 가가지고 300피트 상공에서 이렇게 또 머물면서 조그만 거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이제 드롭을 해주고 이제 다시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짚라인 같은 이제 드론 서비스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젊은 소비층들에서 굉장히 선호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왜냐하면은 젊은 소비층들에서 배달 선호도가 이렇게 또 높고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이제 호기심을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예, 지금 젊은 층들에서 이제 많이 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짚라인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배달을 이렇게 또 받는다고 하면은 배송 요금은 2불 99이다. 굉장히 싸죠. 그런데 서비스 수수료가 이제 뭐 15% 붙고 그래가지고 한 6달러 정도 이제 붙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한 번 배달을 하는데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 무게는 5.5파운드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8파운드까지 확대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는 그런 시간은 이제 12시부터 정오부터 오후 8시까지 운행을 이렇게 또 한다. 드론으로 이렇게 또 배달을 한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짚라인은 치폴레 뿐만이 아니라 스윗 갈든이랑도 이제 협업을 할 예정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나중에 잘 이제 자리를 이렇게 또 잡는다고 하면은 드론 배달이 여기저기서 어마무시하게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빠르고 편리하게 친환경적으로 음식 배달이 이제 가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야, 대박이네. 진짜 이제 미래가 성큼성큼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AI가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